이제 이 인트로만 봐도 설레기 시작합니다. 픽사의 작품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올 만큼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영화사 중에 가장 순수하고 상상력이 깊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본격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주는 마법을 보여주는 회사. 픽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30주년 특별 기념전이 열릴 만큼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장편 애니메이션 18편이 끌어들인 흥행 수익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고 내놓는 작품마다 실패를 모르며 연신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픽사의 이러한 성공 이유는 그들의 작품 속에 단순 애니메이션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 어른들도 울릴 만큼 아름답고 순수한 스토리텔링, 그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픽사의 애니메이션들. 오늘은 그러한 픽사의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감히 선정할 수 없을 정도로 쟁쟁한 작품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기준을 가장 흥행한 픽사의 영화들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울티스트입니다. 픽사가 그려낸 슈퍼히어로 무비. 주인공 밥은 미스터 인크레더블이라는 잘 나가는 슈퍼히어로였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히어로 활동의 문제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크레더블을 포함한 모든 슈퍼히어로들은 활동을 중지하게 되죠. 이제 밥은 그의 부인 엘라스티걸이었던 헬렌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일반인들 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슈퍼히어로 활동을 하게 될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밥은 과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슈퍼히어로 영화이자 픽사의 창의적인 상상력이 들어간 작품 인크레더블은 전세계 6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으로 역대 픽사 애니메이션 가운데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히어로 영화의 현실성을 다뤘다는 점에서 역시 픽사의 상상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픽사의 작품들 중 유일하게 폭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관람 등급이 첫 12세 이상으로 지정될 정도였습니다. 작중 주인공인 인크레더블뿐만 아니라 그를 조력하는 조연급 캐릭터들 또한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틈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 그러하고요. 또 그들을 돕는 히어로 프로존과 과거 슈퍼히어로들의 의상을 디자인했다는 에드나와 같은 캐릭터들도 놓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프로존의 성우가 현재 마블의 닉 퓨리 역을 맡았던 사무엘 잭슨이라는 점이 매우 재밌게 다가오네요. 지금까지 제가 관람했던 픽사의 작품 중 가장 화끈하고 스피디한 전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슈퍼히어로 영화가 제작되어지고 있는 지금에 관람하셔도 그 어느 작품에도 뒤지지 않는 작품이라고 장담합니다. 이 인크레더블은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14년 만에 속편으로 우리 곁에 찾아올 예정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업입니다. 주인공 칼은 어렸을 때부터 동경하던 모험가 찰스 먼츠가 발견한 파라다이스 폭포를 찾아가는 꿈을 품습니다. 그런 그의 꿈은 현실의 벽과 아내 엘리의 죽음 등으로 인하여 난항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집에 2만 개의 풍선을 달아 남아메리카로 날아가며 늙음하게 꿈을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여정에 탐험가를 자청하는 러셀이 끼게 되고 그들은 예상치 못한 동행을 하게 됩니다. 명작입니다. 가히 픽사의 작품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작품이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업은 7억 불이 넘는 흥행으로 픽사 흥행순위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타깃은 바로 당신입니다. 점점 어른이 돼가며 당신의 마음속에서 잊혀져 가던 순수했던 꿈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강렬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영화의 약 11분 정도가 되는 오프닝만 봐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작품 속에서 성장하고 변하는 것은 어린 주역 러셀이 아닌 다 늙은 주인공 칼입니다. 그는 작중 모험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던 굴레들을 하나씩 극복합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고 느끼시길 바라기에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모든 부분들이 어른이 돼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칼은 황혼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성장하면서 현실이라는 큰 경험을 얻는 반면 가장 순수했던 것에 무뎌지기 시작하죠. 바로 꿈입니다. 하지만 이 업이라는 작품 속 칼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꿈에 대한 지표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픽사의 대단한 점입니다. 이 업은 그야말로 픽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칼은 혼자서 헤쳐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픽사의 작품들처럼 명품 조연들이 빛나는데 러셀을 포함한 매력적인 조력자들이 함께하죠. 칼은 엘리를 떠나보낸 뒤 현실에 등을 돌리며 혼자서 꿈을 위한 여정을 떠나려 하지만 점점 혼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순수하게 품어왔던 꿈을 위해 떠나는 위대한 여정. 여러분도 꼭 이 모험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isney Pixar's Up. 12년 만에 귀환한 몬스터들. 몬스터 대학교가 7억 4천만 달러의 흥행으로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몬스터 주식회사에 들어간다는 꿈을 안고 몬스터 대학교에 입학한 와조스키. 그는 그곳에서 자신보다 무섭고 몸집도 큰 설리를 만나고 티격태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느 날 학교 테스트 도중 사고를 치게 되고 학과 퇴출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한 가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되는데 바로 겁주기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콘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몬스터 대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전작보다 세계관을 넓혔습니다.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보여줬던 그 신선함과 흥미로움은 덜하지만 드라마에 집중해 픽사 특유의 메시지 전달을 확실히 했습니다. 몬스터 주식회사의 프리퀄 격인 이 작품은 전작의 두 콤비 마이크와 설리의 만남을 다뤘습니다. 성격과 재능이 정반대인 두 캐릭터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크는 겁주기를 하기엔 몸집도 작고 생김새도 그다지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리는 외관도 훌륭하고 재능도 있으며 심지어 명문가라는 뒷배경까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금수저입니다. 이 둘의 설정은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편견과 편협한 시선 속에서 싸워나가며 오로지 노력으로 맞섭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몬스터 대학교라는 소재를 통해 풀어내는 픽사의 능력이 대단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픽사는 흔하디 흔한 약자의 성공 스토리라는 단순한 플롯만을 그려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두 캐릭터의 조화와 이해, 무모하지만 저 두 청춘이게 할 수 있는 도전까지 정말 픽사다운 면모를 이 몬스터 대학교를 통해 보여줍니다. 게다가 전작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팬들을 위한 극중 깨알 같은 엑스트라까지. 픽사는 이 작품으로 정말 훌륭한 멜로디를 관객들에게 선물합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 몬스터 주식회사의 넘사벽적 존재로 인해 신선함과 임팩트는 덜하지만 반가운 우리 두 주인공들의 드라마적인 요소로 전작에서 어쩌면 부족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메꿔줍니다. 이 몬스터 대학교를 직접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부는 안 나옵니다. 픽사가 파헤친 당신의 머릿속 감정들, 인사이드 아웃을 소개해드립니다. 11살의 주인공 라일리는 갑작스레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하게 되며 그녀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하던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이 5 감정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지며 기쁨이와 슬픔이가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 컨트롤 본부를 이탈하게 되고 라일리의 감정선에 변화가 찾아오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솔직히 보고 울었습니다. 엉엉 운 건 아니고 영화가 정점에 들어서자 눈물이 뚝 떨어지더군요. 사람들의 감정을 5가지로 나눈 것과 11살인 라일리의 기억과 머릿속을 놀라운 상상력으로 그려낸 픽사의 능력에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습니다. 카2부터 주춤했던 픽사의 부진을 멋지게 털어내며 작품성, 흥행, 평가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움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작품성 우리의 유년 시절 모습과 성장하면서 겪는 사춘기를
저 귀여운 5감정의 캐릭터를 통해 여실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극중 라일리가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머릿속에서 감정들이 겪는 일종의 사고는 스토리상의 우연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입니다. 주인공 라일리의 머릿속 특정 공간의 붕괴와 캐릭터와 싣긴 기억들이 겪는 사건들 또한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당신의 머릿속 기억들과 대입시켜 보시면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하필 이 상성이 정반대인 이 두 캐릭터를 통해 스토리를 진행시키는 픽사의 전략 또한 대단합니다. 그들을 통해 전혀 다른 주체에 대한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해주는데 이것이 특히나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있게 되는 부분들까지 아주 예리하게 보여줍니다. 인사이드 아웃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머리엔 관람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전세계 8억 5천만 불의 흥행으로 픽사 흥행순위 4위에 랭크되어 있고 수상 이력은 너무 많은 매체와 영화제, 시상식 등에서 수상해 소개도 못해드릴 정도이며 특히나 국내 관객수 490만 명을 동원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평가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칭찬 일색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군요. 관람하시면서 당신의 감정을 대입해 보십시오.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픽사를 정점의 궤도에 올려놓은 또 하나의 작품 니모를 찾아서가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과거 아내와 자신의 알들을 잃은 경험이 있는 물고기 말리는 유일하게 남은 자신의 아들 니모와 함께 단둘이 살아갑니다. 말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인지 아들인 니모를 과잉 보호하는데 그것이 충돌하여 니모는 학교 수업 도중에 찾아온 아빠에게 반항하다가 인간에게 납치당하게 됩니다. 이에 말리는 니모를 찾아 떠나게 되고 도중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물고기 도리를 만나 그녀와 동행하게 됩니다. 토이스토리와 함께 픽사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작품일 것입니다. 이 니모를 찾아서야말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봐야 될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의 옆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과잉 보호 부모의 표본인 말린과 그런 그에게 터져버린 니모라는 설정 때문에 말이죠. 이 둘의 모습은 동시에 바뀌게 됩니다. 말리는 니모를 찾으러 떠나는 여정을 통해 니모는 의도치 않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난 덕분에 말이죠. 캐릭터는 각자 부모와 자식의 존재를 대입해 양분되어 있지만 결국 부모와 아이들은 어린 니모에게 시선이 꽂히게 될 것입니다. 마냥 어리기만 했던 그가 말린의 보호 없이 헤쳐나가고 성장하게 된 모습을 통해 관객들은 배우게 될 것이니 말이죠. 말린의 교육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만 결국 그에게는 니모를 대할 때 이해라는 큰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말린에게만 해당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니모를 찾아서는 앞서 잠깐 말해드렸듯 8억 9천만 불의 흥행으로 픽사 흥행순위 3위에 올라서 있고 이는 영화가 개봉했던 2003년 그때 당시 거의 애니메이션 영화로서는 정점을 찍은 흥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린과 니모, 도리의 물고기 종인 흰동가리와 블루탱의 인기가 당시에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피해도 일어났던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대단한 인기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차기작이 13년 만에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입니다. Nice. Finding Nemo. 니모를 찾아서의 영광이 13년 만에 재현되었습니다. 도리를 찾아서가 10억 달러가 넘는 흥행으로 흥행순위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말린과 함께 니모를 찾아 나선 전작의 주역 도리.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그녀는 우연히 혼자가 되기 전의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말린과 니모, 두 부자와 함께 잃어버렸던 부모를 찾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픽사 대표 캐릭터들의 화려한 귀환, 도대체 후속작이 언제 나오는 것이냐 고대하던 팬들에게
도리 역의 엘렌 드제네러스가 자신의 토크쇼 프로그램인 엘렌쇼를 통해 제작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작을 본 관객이라면 잊을 수 없는 캐릭터, 도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핀오프 작품입니다. 도리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는 전작과 어쩌면 비슷한 내용과 구조이기에 과연 큰 신선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것을 새로운 캐릭터들의 등장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등으로 멋지게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도리를 찾아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일단 작정하고 귀엽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따로 공개된 베이비 도리 영상이나 시작 전 픽사의 단편 애니메이션 파이퍼를 보여주는 것, 또 작품 내 몇몇 캐릭터 등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모 영화처럼 귀여운 걸로만 다 헤쳐먹으려고 하는 심보가 아닌 각자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개성, 그리고 그들로 인해 보여주는 메시지 등을 관객들에게 전달해줍니다. 또 이 영화를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것이 주인공 도리를 필두로 작품 내의 주요 캐릭터들 대부분이 각자 어느 한 부분에서 불편한 점들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조화되며 자신의 벽을 극복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인상 깊다 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 대학교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작에서의 반가운 얼굴들이 카메오로 나온다는 점과 같은 깨알 요소들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세계 10억 불을 넘긴 영화가 얼마 안 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웠고, 또 그것이 애니메이션 영화라는 점 또한 픽사가 영화계에 또 한 획을 그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흥행 또한 인사이드 아웃에 이은 250만 관객을 끌어모으며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계속 흥행 질주로 톱 랭크에 안착할 것만 같았지만 결국 이 작품의 아성을 뛰어넘지는 못하였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작의 완벽한 마무리, 픽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말. 토이스토리 3가 부동의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작별할 시간이 왔다. 앤디가 대학생이 되면서 우디와 버즈, 그리고 앤디와 함께했던 그 밖의 장난감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장난감들은 앤디가 자신들을 버리려 한다는 오해를 하게 되고 충격을 받아 결국 타가소에 기증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디는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통하지 않고 자신 혼자서 앤디에게 돌아가려 합니다. 탈출에 성공한 우디는 타가소와 그곳에 원래 있던 장난감들의 비밀을 알게 되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과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다 전해준 완벽한 작품입니다. 성장하게 되며 작별해야 하는 동심. 이 이야기는 이전 픽사의 작품들에서도 보여줬던 것이지만 우리의 사랑스러운 장난감 캐릭터들에게 투영되며 감동적이게 풀어낸 픽사의 능력에 다시 한번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이별을 점점 받아들이는 장난감들의 모습에서 마음은 찢어지지만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라 그런지 캐릭터 하나하나의 존재감이 빛나며 그 어느 장면도 놓칠만한 것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 토이스토리 3의 압권은 마지막 엔딩씬입니다. 이 장면은 픽사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감탄할 만한 것이라는 부분에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특히나 토이스토리와 픽사를 사랑하는 팬들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동심이 어떻게 회귀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귀되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전 세계의 어른이들이 꺼이꺼이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숨길 수 없었을 겁니다. 전 세계 10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도리를 찾아서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가 개봉한 2010년 박스오피스에서도 1위인 성적입니다. 완벽한 스토리와 결말로 평가 또한 당연히 찬사를 받았죠. 이제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귀여운 장난감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슬플 뻔했으나 토이스토리 4의 제작이 발표되며 팬들을 환호하게 했습니다. 사편은 전작과 이어지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내용의 스토리라고 합니다. 개봉이 예정된 2019년까지 참고 버텨봅시다. Bitácora espacial. 자,
이렇게 픽사의 작품들을 가장 흥행한 7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맘 같아선 장편 애니메이션 전부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몇 작품만 소개해드렸네요. 작품 수가 많아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들만 요약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께 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누가 제게 막 보면 힐링되는 영화 없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픽사의 작품들을 추천해드릴 것입니다. 그만큼 픽사의 작품들은 보고 있으면 힐링과 감성, 벅차오르는 동심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픽사의 작품은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편만 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죽기 전에 픽사의 작품을 한 편쯤은 관람하시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올티스트는 오늘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바지 여름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